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530명이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도록 국민들에게 권고하기로 했고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권고만이 아니라 미국처럼 아예 사용 금지를 발표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난 주말 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올 때 미리 재난정보 문자가 오잖아요. 이미 인도나 미국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강력하게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재난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2019년 9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태풍 가운데 잘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경매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실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었던 17일 기준으로요. 네. 경락 가격, 그러니까 이 산지 가격이 30% 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바로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인데요. 17일 새벽에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정된 순간 그 당일 새벽 6시 반부터 또 19일 새벽 6시 반까지 무려 48시간 동안 이 물량이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중지 명령이 해지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그 다음 가격을 보시면요. 산지 가격이 110kg당 52만 3천 원으로 전일보다 3.8%로 소폭 상승을 한 정도고요. 또 가장 최근 가격인 지난주 금요일 20일 기준으로 45만 1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산지 가격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하루 동안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른 거군요. 네.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소매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소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소매 가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삼겹살 국산 냉장을 기준으로 2주 전 평균 가격은 100g당 2,026원이었는데요. 네. 이 지난주가 2,050원 정도니까 거의 보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1.2%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파주에 이 2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건이 있었잖아요. 네. 다행히도 검사 결과 2건 모두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 또 경기도 김포에서 의심 신고가 한 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직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발병 여부가 확정된 게 이 2건 이외에는 확인된 건이 없기 때문에 소매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축산물 재고를 1주에서 2주 정도 판매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아직 일주일로는 소매 가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보합과 소폭 상승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안정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겹살 국산 냉장 소매 가격도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0.8%가 올랐는데요. 가격이 1% 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세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하지만 이전에는 국내에서 한 번도 발병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요즘 양돈 농가들이 걱정이 참 많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소비자들의 불안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위축되는 걸 텐데요. 그렇죠. 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치사량 100%예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이 병이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고 또 유통되기 전에 도축장에서 한 번 더 감염 여부를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돼지고기 드셔도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 연구팀장님 연결해서 거듭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심하고 돼지고기 드셔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하시고 안 드시면 돼지고기 값이 더 올라요. 그리고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돼지고기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어떤 품목이 가격 변동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 지난주는 갈치가 내리고 토마토가 올랐습니다. 갈치는 금어기 기간이었던 7월이 끝나고 8월부터 서서히 생산량이 좀 증가했는데요. 네. 이번 달도 본격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 내 반입량이 늘면서요. 이 가격은 마리당 기준으로 전주 4,786원보다 약 20% 정도 하락을 해서 지난주는 3,835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큰 일교차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했던 토마토는 출하량이 줄면서 2kg당 4,570원으로 전주보다 16.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가격 전망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는 가격 내리는 품목이 바로 이 시금치와 애호박이 있겠는데요. 시금치는 추운 날씨에 좀 잘 자라고 더위에 굉장히 취약한 혼행성 작물이라고 해요. 네. 요즘 또 밤낮으로 이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날씨 영향으로 이 주산지 인포촌에서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 키로당 14,5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시금치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애호박은 주산지인 홍천, 화천, 양주에서 재배 면적과 단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번 달 출하량이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개당 1,693원에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겠습니다. 네. 대리님, 지금 1776님이 어제 우리 애가 돼지고기 한 근에 17,500원에 사왔어요. 어찌 된 건지 이렇게 보내셨네요. 한 근에 500원. 17,500원이요? 네. 비싼 건가요? 저 여기에서 네. 들통났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장바구니를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은 제대로 사신 거죠? 돼지고기 한 근에 17,500원이요? 네. 저희가 이제 100g에 2,050원 정도 이제 평균가니까. 네. 큰일 났네요. 이거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우리 장바구니 생생물가 전문가도 지금 한 근이 어떤지 적정한 가격을 모르고 가정주부 저도 모르고 큰일 났네요. 아마 브랜드를 사신 것 같아요. 브랜드를 사셨다. 네. 그러니까 일반 가격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돼지 가격보다는 비싼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어떤 브랜드인지 우리 1776님 문자 보내주시면 네. 제가 적당한지.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드님이 용돈 받아서 돼지고기 비싸다고 하고 돈을 좀 챙기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미국 증시도 곤두박질을 쳤고요. 국내 증시도 미 증시와 연동돼서 개장 초반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증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중간 단계 합의의 성공만 해도 코스피가 연중 고점 시도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가 있어서요. 보고서를 작성하신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미중 실무급 무역 협상의 중국 대표단이 지금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고요. 이번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10월 초에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장관급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협상에 앞서서 의제를 좀 조율하고 네. 그리고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미중이 지금 차관급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소는 이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좀 불거지긴 했지만, 어떤 협상의 전망을 아주 이젠 흐트러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좀 선점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들의 협상 이전에 회담에 대한 좀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자리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쟁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쟁점 두어 개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근본적인 어떤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근본적인 쟁점 이 아닌 다소 좀 부수적인 쟁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쟁점은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나 아니면 중국 내 기업들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고요. 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단 현재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없애달라라는 게 중국의 주요 입장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 주요 기업,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기업한테 그렇죠. 개별 기업에 대한 때 어떤 제재를 좀 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폐를 해달라라는 게 중국 측이 바라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것 같고요. 네, 자 근본적 쟁점 먼저 제가 위원님 얘기해 주신 거 정리를 할게요. 미국 측에서는 지적 재산권 문제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금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은 고율 관세 그리고 화웨이 같은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달라. 근본적인 쟁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인 쟁점 이야기하셨죠? 어떤 건가요? 예. 부수적인 쟁점은 일단 중국 측에서는 미국 기업의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소 좀 수입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큰 폭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 대한 어떤 협상 쟁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당장 관세를 없애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가 예고가 되고 있는 관세 부과 시점을 상당 기간 뒤로 이제 미뤄 주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번 10월달 미중 협상에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실무급 무역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농산물 수입 관련된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원래 이 중국 대표단의 미국 농장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놓고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중국 측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취소지, 이게 어떤 협상에 어떤 예고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블로핑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미리 이제 넘겨짚혀서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협상 결과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이 미국 농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건 단순히 좀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은 순항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소식 아침에 받는 우리 증시 개장 상황만 보면 약세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감을 앞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주가 수준에서 거의 이제 오르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한 2090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상승이나 하락 움직임은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면서 횡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소는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가 11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인터뷰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 연구위원님이 쓰신 보고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중간 단계에서 합의에 성공하면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예, 예. 중간 단계 합의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빅딜 흔히 말하는 이제 일괄 타결 네. 이런 합의하고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중국 측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미국은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나 아니면은 기업 차별 문제, 그리고 중국은 관세를 아예 없애는 부분, 그리고 화해에 대한 어떤 제재를 처리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양국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다라는 부분을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이나 빅딜이 갑자기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 모두 이런 부분만을 고집해서 주장하다가는 협상이 계속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중국 모두 이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해결을 하자라는 차원이 중간 단계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우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양국 모두. 잃을 것도 많은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 쟁점을 양국 모두 다루기엔 너무 양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자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중간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부분과 예. 그리고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예. 일단 농산물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접근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측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거는 지금 중국 경제나 아니면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크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 협상에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중국이 그런 어떤 미국 농산물 수입 대규모 확대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이제 선물로 안겨줬을 때 미국이 이제 중국 측에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과될 것으로 예고가 된 관세 부과 시점을 한참 뒤로 이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례로는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월 15일 날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 15일에도 지금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내년 이후로 일괄적으로 연기를 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양국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협상을 해 나가겠다 또는 협상 일정을 좀 확정 짓는 그런 어떤 그림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중간 단계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된다면 금융시장 흐름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제 멀리 뛰기 한 번에 뛰기 힘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면 네, 맞습니다. 좀 주식 시장이나 여러모로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변수가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대변수긴 하지만 우리 내부에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일본 이슈도 여전하죠. 경제 상황도 이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연중 고점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코스피 연중 고점은 지금 지난 봄이었죠. 5월달에 기록을 했던 2,250포인트인데 작년 말 대비로는 한 8에서 9% 정도가 이제 오른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 정도가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미중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일정 부분 좀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올해 기록했던 고점 정도는 달성을 할 가능성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5월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회복을 하는 과정이 크게 무리한 어떤 과정은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그러니까 달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선행 요인이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최소한 부분
부분적인 어떤 중간 단계 합의 정도는 성과를 내줄 수 있어야 달성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소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반대의 상황이라 한다면 만약 예. 이번 무역 협상이 노딜로 마무리되면 우리 예. 증시가 또 한 번의 경량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9월달 코스피가 한 6% 이상 지금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 부분은 그 연기금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에도 소폭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떤 그 변화를 볼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네. 우려됐던 대로 만약 노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합의가 이제 실패가 되게 됐을 때는 외국 매도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소는 9월달에 오른 부분을 그대로 이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투자자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했는데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불안정성이 좀 없어지고 해외 증시가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예.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엔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이 상황이 유지되면 투자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변수고요. 네. 아마 거기 10월 초에 지금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10월 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2,1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기대감이 반영됐군요. 예. 네. 그 추가적으로 반영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10월 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더 이상 반영되기는 힘들고 결국은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미중 무역협상 중간 단계 합의 시에 코스피 연중 고점도 찍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신 박석현 KTB 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